우리는 지구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인간 없는 지구를 꿈꿉니다. 자연과 지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지구 역사 46억 년 가운데 대부분은 인간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기도 전에 인간 없는 세상은 이미 존재했죠. 정말 길고 지루한 세상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것도 아닌데 온종일 붉기만 한 하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바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짝을 찾아 알콩달콩하는 대신 끊임없이 자기 복제만 하는 무성생식 박테리아가 살던 세상입니다. 과연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드린 나무가 가득한 늪 주변을 지네처럼 생긴 3m짜리 절지동물이 기어다니고 날개 폭이 1.5m나 되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세상이 아름다운가요? 100만 년 동안 지속되는 화산 폭발로 하늘은 화산재로 가득하고 산성비가 쏟아지는 세상은 어떤가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공룡의 창자를 뜯어먹고 원시인이 고양이과 동물에게 쫓겨서 전력 질주하며 도망가는 모습이 아름다운가요? 그건 너무 인간 중심의 생각 아니냐고요? 아니, 인간이 인간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들국화,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직박구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인간 중심의 사고도 필요합니다. 본 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생명체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뿐이니까요. 우리가 없었다면 자연사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인간 없는 지구를 상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독자 여러분에게 인간 없는 지구로 여행을 떠나보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인간이 멸종한 가상의 미래인 2150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 화성 테라포밍을 시도한 2100년, 지구에 아직 빙하가 남아있는 현재로 거꾸로 거슬러 오르며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기까지의 방대한 역사를 펼쳐냅니다. 2150년에는 과연 인류가 살고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때도 인류가 살아남았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지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산다면, 그래서 지구가 꾸준히 더워진다면 2150년 지구에는 인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대멸종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서 인류 대멸종, 화성 테라포밍, 농업의 발명과 가축의 탄생,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경쟁, 공룡의 등장과 멸종, 나무와 석탄의 탄생, 섹스와 죽음의 출현, 달과 바다로 시작된 생명시대의 개시까지 17개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 46억 년을 촘촘히 훑지는 않습니다. 지구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문턱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호모사피엔스의 시선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인간 대멸종을 목격한 인공지능을 시작으로 범고래, 네안데르탈인, 산호, 삼엽충 등 지구를 이루는 생명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다른 존재가 되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듯 감정이입을 하는 것처럼요. 저는 최대한 호모사피엔스의 시각에서 벗어나 각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17개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생명의 특징은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는 새로운 생명의 등장이죠.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려면 누군가 그 자리를 비켜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멸종이라고 합니다. 흔히 멸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새로운 생명 탄생의 찬란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을 찬란한 멸종이라고 지은 이유입니다. 자연사를 보니 멸종의 원인은 결국 기후변화더군요. 멸종 당시 생명체들은 기후변화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대륙이 움직이고 운석이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6번째 대멸종 사건은 매우 다릅니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변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물론 기후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해 보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만 보면 이미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이 1.64도에 달했더군요. 저는 첫 장을 쓸 때만 해도 기후 위기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자연과 지구의 미안한 마음이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각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인류에게 불만과 걱정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장이 거듭될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상어가 알려주는 대로, 산호가 시키는 대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조언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연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인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사를 살펴보면 볼수록 마치 지구는 인류의 탄생을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하지만 인류가 자연에게 받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시 엄청난 보답을 했습니다. 인류가 없었다면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7억 살인 것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류가 없었다면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어준 것이죠. 심지어 동네마다 다르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인류 덕분에 많은 생명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동물과 식물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또 인류가 없었다면 어떤 꽃도 예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꽃 앞에 서서 너 참 예쁘구나 라고 고백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쁠 수 있는 거니까요. 인간이라고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멸종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류가 없으면 우주, 지구, 자연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우리는 우주, 지구, 자연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 버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변해야 하죠.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만큼은 유지하고 지구 기온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꿈꿉시다. 나는 인류가 지속하는 지구를 꿈꿉니다. 여수의 한 카페에서 고락산을 바라보며 이정모